2월 1일 오전 11시 30분 쇼틀랜드 기지에 집결한 일본 구축함 부대가 제1차 수송을 위해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제1차 수송에 동원된 구축함은 호위 8척과 수송 12척을 합쳐 총 20척. 이 대규모 수송대는 곧 미군 해안 감시병의 눈에 띄고 1차 51대, 2차 41대로 구성된 캡터스 항공대가 출격해 일본 함과 호위기들을 맞이합니다. 이 공습에서 일본 함대는 큰 피해는 없었으나 구축함 마키나미가 지근탄으로 조타불능이 되고 다른 구축함 2척이 마키나미를 호위하기 위해 남게 됩니다. 나머지 구축함들은 다시 과달카날로 달렸습니다. 제1차 수송 대상인 제38사단은 카민보만과 에스페란스 곳 두 군데에서 함대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인 2월 1일 일본군의 남쪽 퇴로를 막기 위해 미군은 일본군 위치에서 멀지 않은 베라휴 부근에 추가 병력을 상륙시켰습니다. 또한 동쪽의 미군 주력은 2월 1일에 야노 대대가 지키는 보내기 강을 건너지는 못했습니다. 1차 수송 대상 병사들은 1일 오후 8시부터 승선지에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고 길을 잃은 부대가 큰 소리로 다른 부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이때 해안에서 총성 한 발이 들려 지휘부에서 조사에 나섰는데 부상이 심한 어느 병사가 동료의 부축을 받고 왔으나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 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보고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이때 사노 타다요시 제38사단장은 제17군 참모장에게 철수가 시작될 때 움직이지 못하는 병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일본군은 승선 준비를 오후 9시까지 마치고 함대 도착 예정 시간인 오후 11시까지 기다렸지만 구축함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황. 이윽고 에스페란스 곳에서는 오후 11시 40분, 카민범 안에서는 자정에 구축함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본 구축함 부대는 사보섬 근방에서 미 어뢰정들의 공격을 받았지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일본 구축함들은 상륙정들을 해안으로 보내 본격적으로 병사들을 배로 올렸고 약 2시간여 만에 작업을 전부 끝냈습니다. 그렇지만 두 군데에서 약 1,500명의 병사가 승선지에 집결이 늦거나 상륙정 한 척이 전복되어 배가 모자라는 바람에 시간 내에 오르지 못하고 남겨졌습니다. 야쿠타케 제17군 사령관은 먼저 철수하는 사노 38사단장과 작별하면서 과달카나를 탈환하지 못한 것이 유감으로 남는다고 말했고 또한 육군과 해군 지휘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큰 마이너스로 작용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병사들을 전부 태운 일본 구축함들은 곧 부겐빌 섬으로 출발했으나 구축함 마키구모가 사보섬 남단에서 기뢰를 건드려 기동불능이 되었고 동료 구축함의 어뢰로 자침됩니다. 일본 함대는 2월 2일 오전 7시 30분 뉴조지아섬 부근에서 캡터스 항공대의 공습을 받지만 피해 없이 벗어나는 데 성공하고 오전 11시 쇼틀랜드 기지에 입항합니다. 제1차 수송에 참가했던 코야나기 토미지 제독은 구축함에 탄 육군 병사들의 옷이 매우 더러웠고 행색의 초췌함이 극에 달했으며 겉으로는 기쁘겠지만 어떤 표정도 짓지 않았고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겨 음식 소화도 잘 못 시키는 등 딱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회상합니다. 일본군은 제1차 수송에서 4,935명의 병력을 과달카날에서 빼내는 데 성공했고 수송에 참가한 구축함 20척 중 한 척을 상실했습니다. 2월 1일에 베라유 근처에 상륙했던 미군 132연대 2대대는 다음 날인 2월 2일에 주력이 상륙 지점에서 약 5.5km 떨어진 TT 부근까지 진출했습니다. 한편 일본 2사단은 17군 사령부로부터 제1차 철수가 성공했다는 통보를 받고 주력은 에스페란스 곳으로 퇴각하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최전방을 지키던 야노 대대 등도 퇴각을 시작했고 미군은 보내기 강을 건너 일본군이 이미 퇴각한 것을 발견합니다. 2월 3일에는 후방에 있던 제2사단 사령부가 에스페란스 곳 근방에 도착했고 2월 4일까지 미군은 별다른 전투 없이 우마사니강 근처까지 진출했습니다. 서쪽 해안에 상륙했던 병사들은 보급품과 야포 등을 보강했으나 전선을 넘어 진출하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이미 일본군도 이 부근에 대대 규모의 미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의 제2차 철수는 2월 4일 밤 예정이었습니다.
2월 4일 오전 11시 30분 다시 구축함 20척이 쇼틀랜드에서 과달카날로 떠났습니다. 당시 일본 호위기는 제로 전투기 29대였는데 역시 이번에도 미군 항공대와 공중전이 벌어지고 구축함 3척이 손상되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고 나머지는 과달카날에 도착합니다. 제2차 철수는 별 문제 없이 야쿠타케 제17군 사령관 등 제17군과 제2사단 수뇌부와 3,921명의 병사들을 과달카날에서 탈출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일본 구축함들은 다음 날인 2월 5일 정오경에 쇼틀랜드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쇼틀랜드에는 타나베 모리타케 육군참모차장이 야쿠타케 사령관에 영접을 나왔는데 일본 기록에는 두 장성이 서로를 맞는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차 철수까지 끝나고 이제 총 후위 부대의 마츠다 대좌가 전체 과달카날 일본군 지휘를 맡게 됩니다. 이제 야노 대대를 포함한 후위 부대가 과달카날을 빠져나가야 하는데 구축함 부대를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보낼 수 있을지도 당시는 확실하지 않았고 당시 일본군은 철수작전을 시작하면서 과달카날에서 가까운 러스엘 제도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구축함 없이 상륙정 등으로 여기까지 가는 것도 그야말로 위험천만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본군 지휘부는 후위 부대가 과달카날을 탈출할 수 있을 확률을 50%로 보고 있었습니다. 제2차 철수가 끝난 2월 5일 아침의 전선 상황은 위 그림과 같습니다. 동쪽과 서쪽의 미군은 신중한 자세를 취하면서 급한 진격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또한 미군은 147년대를 대신해 25사단 161년대가 동쪽 해안을 통한 공격을 맡게 됩니다. 마츠다 대좌와 지휘부는 5일 새벽 퇴각을 시작해 오후 5시경 카민보만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일부 병력을 서쪽 해안의 미군 쪽으로 파견했습니다. 2월 6일 오후 부겐빌 섬에서 일본 6해군 합동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위험을 무릅쓰고 3차 구축함 수송을 실시할 것이냐 여부, 제8함대 사령장관 미카와 제독과 제1, 2차 철수를 이끈 하시모토 제독이 참석했고 각 구축함 함장들도 전부 참석했습니다. 육군에서도 타나베, 미야자키 참모장 등이 배석했습니다. 처음에는 구축함 없이 상륙정 등을 이용하자는 해군과 한 번 더 구축함 파견을 요구하는 육군의 의견이 대립되어 논의가 평행선을 그었으나 구축함 6기 카제의 스가마 료키치 함장과 하마 카제의 카미 히로시 함장이 남은 육군 병력에 대한 구축함 수송에 찬성하고 나머지 함장들도 전부 찬성해서 결국 구축함을 이용한 제3차 철수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미야자키 참모장은 막판에 결정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코노마 참모를 하시모토 제독에 보내 직접 작전 실행에 대한 확답을 받습니다. 구축함 수송이 결정되었다는 소식은 후위 부대에 6일 오후 5시 35분경 전달되었고 곧 전방에 남아있던 후위 부대 전부에 카민보 만으로의 총퇴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2월 7일에 동쪽의 미군은 우마사니 강을 넘어 진격했으나 일본군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정대로 2월 7일 밤 일본 구축함 18척이 카민보만에 도착해 마지막 1796명의 병사들이 과달카날을 빠져나갔습니다. 이후에 미군이 에스페란스고 쪽으로 진격을 시작했을 때 이렇게 놔두고 간 중화기만 있을 뿐 일본군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지도에는 일본군이 이미 떠나고 나서의 미군의 진격 루트를 볼 수 있습니다. 미군이 3차에 걸친 일본군 철수를 막지 못한 가장 주된 이유는 바로 일본군이 다시 공격을 위해 증원 부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생각한 것입니다. 홀지 제독도 2월 8일이 되어서야 패치 군단장에게 연락을 받고 일본군이 퇴각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월 7일 밤 마지막 일본군이 떠남으로써 과달카날 전역은 막을 내렸습니다. (1942년 8월 7일) 일본군이 건설하던 비행장을 목표로 미 해병 제1사단 병력 1만여 명이 상륙하면서 시작된 과달카날 전역은 정확히 6개월 만에 미국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개전 이래 계속 승승장구했던 일본이 첫 번째로 큰 패배를 당한 것이 미드웨이라면 일본의 공세가 수세로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전황이 바뀌기 시작한 계기가 과달카날입니다.
미군에서 공식으로 간행한 2차 대전 전사에서 과달카날 전역은 The First Offensive, 즉 태평양 전쟁에서의 첫 번째 공세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과달카날 이전까지는 일본의 공세에 수비만 하면서 대처하다가 과달카날 전역부터 상황이 정반대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래 2차 대전에서 연합국들은 훨씬 먼저 전쟁이 시작된 유럽에서 독일을 먼저 격파하기로 했고, 따라서 태평양에서는 수비적으로 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미 해군의 킹 제독이 과달카날 점령에 관해 루즈벨트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고, 미군이 여기서 성공을 거두어서 결국 태평양 전쟁의 전체 전황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일본군의 과달카날 철수 작전명이 케호 작전이었는데 왜 케호 작전으로 이름을 지었느냐에 대해 전해오는 말이 있습니다. 케호 작전명의 케는 바로 사자성어 권토 중래를 일본어로 읽은 겐도 초라이의 맨 앞글자를 따와서 지었다고 합니다. 권토 중래가 한 번 실패해도 다시 힘을 길러 다음번에 성공한다는 뜻이니까 철수 작전을 짜면서도 이번의 패배를 바탕으로 다음 전투를 승리로 이끌겠다는 마음이었나 본데요. 일본은 과달카날 철수에 관한 2월 9일 대본영 발표에서 과달카날에서 철수했다는 말을 쓰지 않고 대신 한자어로 하면 전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건 퇴각했다는 의미보다는 어디 다른 데로 갔다는 의미가 더 강한데요. 일본군은 앞으로 그 다른 곳에서도 미군의 맹공격을 막아야 할 처지에 몰리게 됩니다.